뾰로롱! 와우! 사방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반장 오늘 14번째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무슬림 유튜버의 두 얼굴입니다.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이미 토지 계약까지 마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 대신 자신의 힘으로 사원을 짓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So, I need your help. It's about building a mosque in Korea. As you know, we are already funding and raised the money to make a masjid in Daegu. So it's already delivered to Daegu Masjid for the construction, and also it will be used for the new masjid in Korea. 그런데 이렇게 사원을 지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줬던 행보에 수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 우리나라에 무슨 이슬람 사원을 인천에 짓겠다. 그래서 도마에 올랐죠. 네, 먼저 이 다우드 킴이요. 한국인 유튜버인데 이제 무슬림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일상을 다룬 콘텐츠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553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우드 킴이 최근에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토지 계약 매매 서류까지도 공개를 하거든요. 지난해 말부터 사실 관련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대구에 그 이슬람 사원 짓는 거 그건 상황이 좋지 않지 않냐. 공사 현장에 대한 지식을 익혀서 내가 직접 사원 짓겠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이미 올린 바도 있습니다. 자, 언뜻 이렇게만 들으면 신실한 무슬림 신자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유튜버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슬림인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을 왔는데 여행을 와서 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대화가 된 와중에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여성들의 숙소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이제 여행객이었던 거죠. 이 남자가 이제 옷을 벗고 자신을 이제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하니까 이제 소리를 지른 거고. 근데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이 영상으로 녹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지를 벗고 바지를 입는 이런 과정이 일행 중 한 사람이 다 녹화를 해서 그 틱톡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에 올렸고요. 성폭행 미수범? 예, 그 제보가 있습니다. 이 제보자 역시도 국내에 있는 한국인 무슬림인데요. 그 국제 결혼을 한 다음에 무슬림으로 개종한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다우드 킴이 지난 2019년에 한국에 여행 온 무슬림 여성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이후에 그 무슬림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 피해 무슬림 여성이요. 다우드 킴이 범행 시도한 뒤에 이 속옷이랑 바지를 챙겨 입는 그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고 성폭행 당할 뻔했다니 라면서 우는 목소리도 아이고야. 담겨 있습니다. 성범죄 저지른 가해자를 공개한다. 이 영상을 퍼뜨려달라는 자막과 함께 SNS에 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자, 이게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처벌은 그때 그럼 받았습니까? 그 다우드 킴이요 당시에 잠에서 깨보니까 뭐 여성이 나를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직접 사과했고 받아줬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이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는데 피해자가 선처했고 또 처벌을 원치 않았다면서 이게 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무슬림 여성은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합의를 해준 건데 이거 한국 경찰이 약속을 안 지켰다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다우드 킴이 뭐 눈물의 회개 영상을 올렸다고요? 네, 이 다우드 킴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 무슬림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일로 정신이 피폐해졌고 나는 더 좋은 인간 되기로 했다. 1년여간 알라에게 참회했고 옳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다. 피해자에게도 사과한다.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우드 킴이 이런 내용을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비판하고 있던 제보자가 악플 테러를 받기도 했고요.
또 이외에도 다우드킴이 자신을 옹호하는 댓글만 남기고 비판 댓글은 다 삭제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해명이나 사과 영상 올리긴 했지만 시간 지나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다우드킴이 이거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게 맞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이력을 봤더니 가톨릭에서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했던데 아니 그러면은 가톨릭 신자일 때는 성폭행 미수 그 짓하고 알라한테 참여하면서 나중에 회개하면서 개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처벌은 또 다른 얘기일 텐데 뭐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다우드킴에 대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돈 문제인데요. 또 다른 제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Yeah, 2 million Korean won. So it was like almost 2,000 US dollars. This was like the first and the last transaction from his PayPal account. He didn't transfer 50,000 US dollars. He transferred only 2,000 US dollars. So we don't know how much he received in his PayPal account. 자,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학생 제보인데 대구 이슬람 사원 기부금의 행방이 묘연하다. 네, 이 파키스탄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학 중이고요. 또 동시에 그 무슬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드킴이 이 제보자에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 사원 짓자 내가 돈을 좀 모금해서 건네주겠다 제안을 했고요. 이후에 실제로 이 다우드킴은 뭐 본인 페이팔 계정 포함해서 이런저런 계좌로 모금받겠다는 영상 올립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역시도 좋은 일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 본인 가족, 친지 또 본국에 있는 지인들까지도 이 사실을 뭐 적극적으로 알려서 동원을 해서요. 실제로 다우드킴 계좌에다가 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가냐 물으니까 그제서야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그동안 받은 금액 돌려주겠다 얘기한 뒤에 200만 원을 보내고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인데 일단 이 200만 원이 모금된 금액 전액인지조차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우드킴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덕분에 5만 달러, 약 7천만 원인데요. 이 돈이 모였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논란이 이니까 다우드킴은 이건 대구 전체에 모인 후원금을 추정한 거다 해명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본인 말로 실토를 했잖아요. 7천만 원이 모였는데 아무튼 돌려준 건 200만 원이다. 그럼 그 차액은 어떻게 된 것이냐. 자, 후원금이나 기부금 이것도 다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있죠. 후원을 받았으면요. 뭐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 애초에 그 1,000만 원 넘는 기부금품 모집하려면 이 모집 사용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을 하고요. 관계기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슬람중앙회 측에서는 다우드킴의 모금 활동, 이거 개인 활동이었고 우리는 허용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하.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본방송이 나가고 나서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성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다우드킴이 그 개인 계좌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 다우드킴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마세요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우드킴이 일일이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 형제애냐? 참으로 비겁한 형제애다. 또 예배실 문 닫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필요에 따라 고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문제면 그동안 개인 계좌로 이렇게 모금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물귀신. 거죠. 그런데 이 다우드킴이 언급한 그런 모금 사례들은 이미 뭐 한국이슬람중앙회에 허락받거나 등록한 뒤에 활동한 거라서요. 문제 삼으려고 해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게 진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대했던 그런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성토를 하셨죠. 네, 댓글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슬람 콘텐츠가 돈 되니까 후원금 받아서 돈 벌려는 사기꾼이 아닐까요? 하셨고요. 다우드킴 추정 뉴스 계속 만들어주세요. 역시 사건 반장 취재력이 최고입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뭐가 됐든 한국 사람이 이슬람 신도가 돼서 막 저런 사원을 짓겠다고 하니까 저 진짜 이슬람 국가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기특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후원도 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저 짓을 하고 있다. 예, 실제로 그 553만 명 그 구독자 중에서 상당수는 그 해외에 있는 무슬림 신자들이라고 하니까요. 배신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석연찮은 행보로 제보자들을 비롯한 한국인 무슬림 신자들이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공개하면 되잖아요. 예. 자, 첫 번째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핫픽 이어갑니다. 자, 4번 핫픽 두 번째는요. 공포의 편의점 손님입니다.
자, 편의점 사장님께서 주신 제보였는데 3년째 매일같이 와서 괴롭힌다, 손님이. 네,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엔 경북 영천에서 지금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쯤에 바로 옆 건물 살던 50대 남성이 편의점을 찾아오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성이 당시에 그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당시엔 착용이 강제였기 때문에 제보자 아내가 마스크 안 쓰시면 못 들어오신다, 써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말 듣더니 남성은 안 들어오고 그냥 갔고요. 그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한 2개월쯤 지났을 때 2022년 2월입니다. 다시 찾아왔는데 이 남성이 역시나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편의점 보고 있던 제보자 아내한테 막 들어오더니 오늘은 어떻게 좀 물건 팔려는가 봐.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이 제보자 아내에게 심한 욕설 섞인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폭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해 협박까지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시냐고요? 예? 잊지 마라. 욕 남자애. 욕하지 마시고 지금 협박. 너 왜 자꾸 나한테 협박을 하고? 아니 내가 언제 삽을 왜 갖고 나오시는데? 왜 그래? 진짜. 왜 나쁜 짓 때려 그래? 아니 내가 왜 삽을 갖고 나오시는데? 와. 너 진짜라. 너희가 일가족 몰살이라는 뉴스를 들었거든. 자, 지금 무슨 상황인데 일가족 몰살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난해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남성이 삽을 들고 와서 이제 살해 협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남성이 본인 차를 그 편의점 쪽에다가 댔습니다. 근데 제보자가 주차금지 표지판도 세워두고 이 차는 주차장에 내달라 요청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망가뜨렸고 집에서 삽을 들고 나와서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살인난다, 일가족 몰살 뉴스 볼 거다, 끔찍한 말들 나왔고요. 또 한 번은 주차금지 표지판 손잡이를 그라인더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엔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체로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그 미성년자인 제보자 딸도 낱낱이 다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자, 결국 경찰은 이 남성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해갔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 괴롭힘의 방식은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갔다. 네, 이게 사실 수차례 형사사건화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남성도 어떻게 보면 좀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고 교묘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내용 증명을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 손수 쓴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들이요. 뭐 가게의 지속적인 방송 소음이 불안감 유발한다. 뭐 가게 광고판 빛이 집으로 들어와서 불쾌하다. 가게 유리 통창으로 내 사생활이 다 노출돼서 뭐 감시당하는 느낌이다. 이런 아니, 사생활 걱정하는 사람이 옷 홀딱 벗고 그렇게 찾아와요? 그러게요. 심지어는 뭐 실외기 열풍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게다가 그 심지어 아들이 그 군대에 있을 시기인데 아들이 무단으로 뭐 영상 촬영했다, 통행 막았다, 위협했다 이런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이런 내용들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더 큰일로 번지기 전에 뭔가 경찰이 말이죠. 칼을 뽑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정작 경찰은요. 뭐 방법 없다, 참아라 이런 말뿐이었다는 게 누구 보고 참으라고요? 제보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허, 그 제보자 주장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행정복지센터도 2번이나 찾아가 봤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참으셔라라는 어허. 말만 되풀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최근에도 이 남성이 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3개나 이렇게 주르륵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지자체 소유라서 이 제보자랑은 전혀 관련 없는 땅이어서 당연하죠. 이거 사실상 그냥 장사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라는 주장입니다. 영업을 방해한다. 예, 그런데 특히나 이 출동한 경찰 반응도 좀 황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먼저 가서 사과하셔라. 누구한테요? 그 남성한테요. 친하게 지내셔라. 술 하나 사들고 나가서 좀 좋게 풀어봐라. 좋게 지내봐라. 그럴 거면 법이 뭐하러 있고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보자도 참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가해자랑 그 양반하고 좀 술 한잔 하시면서 그냥 회포도 풀고 친하게 지내면 이런 일 이게 할 소리냐고요. 경찰이. 그래서 제보자도 그 말 듣고 이제 3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확 표출된 겁니다. 뭐 지금까지 뭐 상해며 재물손괴며 특수협박이며 이런 형사사건 거친 것만 4차례거든요. 수차례 고소하고 뭐 대응해봐도 전부 약식 기소, 뭐 벌금형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찰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는데 일단 그 이야기 들은 담당 경찰은 이 정도면 스토킹이다. 이거 스토킹으로 좀 접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줘서요. 실제로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장 접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나마 이 경찰서에 있는 이 경찰관 이분은 조금 그래도 어떤 해법을 주시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제보자께서 지금 자책을 하고 계세요. 자책.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어떤 심경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지침대로 따랐을 뿐이잖아요. 근데 3년을 이렇게 괴롭힐 거란 생각을 못했죠.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그래 후회하겠습니까? 마스크 괜히 그거 얘기했다. 파출소 신고한 그거 기록만 띄도 한 20번은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참으셔야죠. 형사사건 안 됩니다. 참으세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죽으면 저희하고 집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이면 이게 해결되겠네요. 내가 오죽하면 형사한테 그 말까지 했겠습니까? 항상 이런 강력 사건 보면요. 피해자들이 이사가야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해봤는데요. 제보자가 나이도 있는데다가 취직도 어렵고 이 편의점이 가족들 생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왜 도대체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3년간의 사건을 겪은 후에 행여나 또 아내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지금은 제보자가 혼자서 편의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이라도 지르는 거 아닌가 너무 불안해서 종일 CCTV만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하고요. 제보자랑 제보자 아내는 건강도 악화된 상태입니다. 자, 본방송 나가고 나서요. 우리 제작진이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좀 한번 드려봤다고요. 맞습니다. 본방송 나간 당일만 하더라도요. 이웃 사는 남성이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번을 마주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본방송 나간 이후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던 이 남성을 코빼기도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죠. 잠시 탄 거예요, 그럼? 그런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고소장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경찰도 이제 편의점에 찾아와서요. 스마트워치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몰랐던 또 그 제보자의 친인척들 역시도 방송 보고 알게 됐다. 그런 일 겪고 있었냐라면서 도와주겠다는 연락도 왔다고 합니다. 야,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긴 좀 면구스러운데 사건 반장의 힘이다. 댓글 좀 읽어주시죠. 맞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가해자도 폭행을 해도 기물파손을 해도 협박을 일삼아도 감옥 안 가는 거 아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셨고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과하라고요? 그 말을 경찰이 했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괴롭히는 저런 자 강력 처벌 못하면 법은 대체 왜 존재합니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타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반 키워드 이어갑니다. 자, 음식 서빙하는 직원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순간 어머머머머머머. 자, 지금 깜짝 놀라서 손님을 막 노려보죠. 그러자 저 손놈 막 조용히 하라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데요. 자, 무슨 일이었는지 다른 앵글로 보시죠. 자, 음식 내려놓는 순간 보셨죠? 저 손놈 직원 엉덩이를 그냥 쓱 성추행하고도 이 짓을 합니다. 저는 이 인간 얼굴을 똑똑히 봤는데 아주 그냥 저짓 해놓고도 좋다고 키득키득 대는 게 아주 진짜 한 대 아우 진짜 예? 네, 저게 지난달 16일 저녁 7시쯤입니다. 남성 손님 4명이 들어와서는 그중에 한 명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50대 직원을 성추행한 겁니다. 당시 CCTV 영상 보면요. 가해 남성이 성추행하고 나니까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그 가해 남성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직원은 너무 비참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고요. 저 손님들 식사 다 하고 나서야 이 가게 사장님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사장이 바로 저 손님들을 뒤쫓아 나갔는데 그 성추행 얘기를 꺼내자마자 저 가해 남성은요. 바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신고하겠다. 지금 녹음해야겠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사장님이 112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하는 와중에도 옆에서 사랑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요. 그게 그 녹취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반 음식점에서 저짓을 하고도 키득댈 수 있는 인간이라면 과연 이게 처음일까요?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성이 이제 혼자 담배 피러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일행 3명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형
예전에도 한번 저래가지고 싹싹 빌었던 적 있잖아라고 하하. 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첫 번째가 아닌 뭐 몇 번 했던 걸로 보이고 일행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피해 직원을 찾아와가지고 네. 죄송하다, 형님 미안하다 대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이 40대 남성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제추행 부분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이고야. 이 피해 직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게에는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저희한테는. 그래요? 그러시면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빨리 드릴게요, 지금. 10분 남았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잘해주면 될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사람 때렸습니다, 지금. 그래?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네, 지난 19일 점심 무렵이고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업주가 제보를 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이 배달기사가 음식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하더니 음식 받고 오토바이로 출발하기 직전에 욕설을 한 겁니다. 이 제보자도 참지 않고 전화해서 따지면서 같이 욕설을 했는데 기사가 돌아와서는 헬멧 던지고 목을 가격하고 이렇게 폭행을 시작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제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요. 얼굴에 타액을 그것도 가래침을 2차례 뱉었고 다시 찾아와서 피우던 담배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배달기사 아니다. 가게 입구에서 동시에 멱살 잡았다. 이러면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CCTV 등지고 있을 때 그 업주가 옷을 당기면서 이 때려보라고 도발을 하고 욕설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보자가 말한 담배 위협, 그것은 아예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는요. 아니다. 담당 형사도 CCTV 다 확인했는데 쌍방 아니고 일방 폭행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빵집 안으로 한 여성 입장. 자, 다른 여성도 뒤따라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말이죠. 칵퇴! 저렇게 매대에다 착, 아유, 매대에 딱 불러붙더니 야, 너 그따위로 장사할래? 이거 아주 그냥 확 버리장머리로 그냥. 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명 더 왔어요. 자,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시비 그냥 욕사. 자, 이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성들 앞으로 저렇게 딱 가가지고 아유, 이제 진정하세요. 말리니까 그제야 가게를 나갑니다. 예, 나갔어요. 상황 종료됐을까요? 아니죠. 경찰이 있는데도 다시 옵니다. 컴백. 자, 경찰이 바로 저 양반들 또 오니까 다시 가로막죠. 하지만 저 멀리서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 마냥 가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 영상 원본을 보니까 저 아주머니들 왕년에 침 좀 뱉었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좀 너무나 명백한 저 업무 실제로도 뵙고 방해에 있고요. 해당하는데 지난 4월 17일 날 이제 충북 충주시 한 빵집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술 취한 50대 60대 여성 4명이 빵집에서 심한 욕설을 포함한 아주 시끄러운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대화가 저렇게 계속되니까 이제 주변에 빵집에 또 다른 손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보자가 계속 욕하실 거면 나가주시고 음료 드실 거면 좀 욕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내가 당신한테 욕했냐? 재수없다 하면서 욕하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마자 일단 저 여성들을 귀가 조치시켰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네. 경찰이 가자마자 여성 3명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시 들어옵니다. 빵이나 파는 게 유세 떤다. 아이고. 국적이 어디냐? 충주에서 장사할 거면은 예의부터 배워라면서 또 다시 욕설을 시작을 했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보자가 선비의 고장 충주에서. 그러니까요. 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하, 이런. 그러니까 일단 뭐 계속 또 여성들이 계속 욕하고 하니까 이제 이 제보자도 화나서 같이 반말로 대응을 하고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당신들 이렇게 계속하면 영업방해됩니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여성들은 나 지금 반말 들은 게 너무 억울하다. 못 가겠다 하면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가게 주변을 배회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결국 1시간 넘게 저 가게 앞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가게 안을 저렇게 맴맴 돌고 있는데요. 매대 안쪽으로 가더니 매대 안쪽으로 가더니 허리는 푹 숙이고 물건을 챙겨서 들고 계산대로 갑니다. 자, 키오스크에 하나씩 갖다 대지만 잘 보시면요. 화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코드가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괜히 텅 빈 화면만 쿡쿡쿡 저렇게 누르더니 물건 모조리 챙겨서 바깥으로 갑니다. 저런 쓸데없는 발연기 해봤자 사장님들 속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자기가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훔쳐가지고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CCTV 상으로 좀 어설프게 머리 쓰는 게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지난 3월 말에 경기 이천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보자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 찍는 척하면서 계산 안 하고 아이스크림 들고 쑥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고 하고 한 번 올 때 많으면 몇만 원어치를 훔친 적도 있어서 최대 한 3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저 당시에 좀 지나서 무인 매장에서 절도범 붙잡혔다 이 소식을 듣고 저 남성이 잡혔구나. 안심을 하셨었대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담당 형사가 저 영상을 딱 보고 얼굴 보자마자 하고 알더래요. 하하. 절도 말고 다른 범죄로 이미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최근에 이 남성 붙잡히고 사과와 함께 피해 배상도 다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영상 올린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자, 한 손님이 무인 점포 안으로 입장하는데 여기 단골이래요. 익숙한 듯 음료수를 골라서 유통기한도 꼼꼼히 체크하고 자, 그리고 메인 메뉴인 샌드위치까지 저렇게 딱 챙겨가지고 가게를 이제 나가는데 그 순간 한 남성이 오더니 딱 으라차차차차차차 하더니 그냥 엎어치기. 자, 여기서 으라차차 엎어치기 한 판을 내다 꽂습니다. 그냥. 자, 지금 이 상황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엎어치기 당한 사람은 도둑, 엎은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의 한 무인 샌드위치 가게라고 하는데 저 점포에 지금 보시는 저 절도범이 사장님에 따르면요. 사장님이 제보를 직접 주신 건데 최소 2주 동안 하루에 2번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해결했고요. 하루에 3번 그날은 간식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식 3번까지도 왔다라고 합니다. 총 피해 액수는 사장님이 지금도 CCTV로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참다 못해서 사장님이 본업은 원래 회사를 다닌답니다. 그 회사에 연차를 내고 잠복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에. 잠복근무 7시간 만에 절도범을 현장에서 체포를 해서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문제는 이 범인 경찰에 가서는 내가 오히려 다쳤다라면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진짜?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이요. 이게 피해 액수도 피해 액수지만 요즘 너무 다들 힘들잖아요. 제발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자,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죠. 첫 번째 제보 후 형수 살해 미수 사건입니다. 자, 시동생과 형수 사이에 벌어진 끔찍했던 사건.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자, 갑자기 15년 전 못 받은 돈 7천만 원 내놔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협박도 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예고입니다. 자, 작은아버지는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사돈 총각한테 전화를 걸어서 죽이겠다는 말은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누나한테 전화 좀 해라 그래.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좀 제발. 뭐라고 야? 창피한 줄 아시라고요. 뭐가 창피해? 지금 이렇게 이런 행동이 그럼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니네들은 뭐 적금문제 들었다고? 내가 가라 문제 지기로. 아니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야, 니 누나 내가 만개를 다갈던 뿌시나 안 뿌시나 봐봐라. 너도 조심해. 나 간다. 네, 오세요. 언제 갈지 몰라. 자, 시동생이 전화로 살해를 예고하고 지난 3월에 진짜로 찾아갔어요. 네, 들으신 대로 그 본인이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둔기 들고 형수 실제로 찾아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협박을 꽤 오랫동안 지속했는데요. 작년부터 협박을 한 통화 동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동생이 보복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켜. 자, 방송 나가고 뭐 달라진 게 있었어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반 방송 나가고 나서요. 경찰이 구속영장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속 수사 중입니다. 아, 항상 공교롭게도 방송이 나가고 나면 뭐 맞아요. 재신청을 하고 재수사를 하고 그래도 일단 다행입니다. 구속이 됐다니. 네, 맞아요. 피해자께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제보 주셨던 피해자와 피해자 아드님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당시 참혹했던 상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는 이곳에 차를 대놓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 쓰러졌는데요.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3월 28일 날 새벽에 저희가 선박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들어오고 나서 마무리 정리하고 있었을 때 원래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저나 외삼촌이나 둘이 붙어서 같이 다녔는데 그날에 어머니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혼자 이제 뒷정리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망치 들고 뛰어와서 사건을 벌인 것 같아요. 박스를 들고 이렇게 여기서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셨어요. 멈춰가지고 저기 시선 차가 한 대 모르는 차가 있으니까 보고 있었는데 가해자분이 내리자마자 바로 망치 들고 뛰어와가지고 여기서 방어를 하신 거예요.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치로 후두부 가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쓰러지셨거든요. 아, 네네네. 이쪽에 쓰러진 다음에 이제 바로 한 번 더 안면부를 망치로 가격하고 차로 밀어버리겠다 하고서는 바로 차로 가가지고 다시 차로 간 거예요? 네, 바로 차로 가는데 앞에 반대편에서 제가 이제 뛰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로 도망을 갔거든요. 뒤에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래보니까 차가 못 보던 차야. 저 집에 민박이라서 손님이 왔나? 근데 차 안에서 누가 움직이는 거야. 아닌데? 내가 잘못 봤나? 안에다 들여놓고 바깥으로 여기 옥상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거기 거들어 가구를 가지고 가는데 저쪽 편에서 딱 나오더니 한번 머리통하고 다 갖다 망치로 뜯어서 너 조금 죽일 거야. 이 협박이 작년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 협박이 오는 거예요. 자, 일단 망치로 치고 쓰러진 다음에 차로 달려가서 차로 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아드님이 달려와서 그냥 도망갔구나. 맞아요. 아들도 왔고요. 반대편에서 이제 직원들도 바로 발견을 해서 이제 다른 방향에서 또 차도 왔고 어쨌든 그래서 시동생이 결국 도망을 간 건데요. 자수를 했어도 사실상 계획된 범행인 거죠.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그럼 피해자 현재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이 육안으로도 바로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그 왼쪽 광대뼈에 상처가 굉장히 깊게 인터뷰하면서 남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근데 얼굴 치료는 여쭤보니까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당시에 팔도 같이 다치셨대요. 넘어지면서. 근데 아직도 수술을 좀 못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지금 그 의료대란 전공의 파업 때문에요?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수술 날짜가 엄청 뒤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건 자체도 엄청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맞아요. 좀 치료까지 제때 못 받으시면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신과 치료는 사실 계속 받고 계시는데 이 밤에 주무시다가도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소리 아니겠어요. 지르면서 그러니까. 네, 깨고 그러신데요. 이 사건 직후에 모든 창문에 그 잠금 장치를 달고 방충망 설치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공포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살해 위협을 받았고 실제 기습을 받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인신 구속이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협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 발생 직전에 뭐 직접 찾아오거나 이런 위협이 더 있었던 건 없었던 건가요? 그 시동생이 피해자에게 전화는 뭐 수도 없이 했고요. 3월 초에 이제 직접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피해자 아드님도 옆에 같이 있어서 그 범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듯 했는데 그 본방에 나가지 않은 시동생의 음성 녹취들이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문제가 내가 너 괴롭힌다고 지금부터 내가 전화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문제가 한 달간 괴롭힌다고 네 동생부터 죽여버린다고 알아?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같은 협박을 했습니다. 네 애매가 엄마 알아? 니네가 잘 났다고 생각하냐? 나 그 현실로 간다. 앞으로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다 떴거든. 너 녹음시켜. 녹음시켜도 돼. 난 현실이야. 녹음시켜라. 오늘 다 죽여버린다. 전화로 이렇게 지속적인 협박을 한 뒤 범행 전에 실제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3월 4일인가 5일경에 찾아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냥 무작정 금전 요구 돈을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없다. 오히려 받을 게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계속 마무가 돈을 달라고만 얘기하고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하면서 계속 쫄박하다가 이제 가셨거든요. 가시고 나서 3월 14일 날 경에 진짜 전화해서 내가 이달 안으로 이제 너희 가만 안 두겠다, 어머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도 계속 했었고요. 자, 저희가 이제 비품을 달아서 또 그리고 CG 말 CG는 또 뭐 XX 했지만 그 문맥상으로 어떤 욕을 했는지 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설이야.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들어도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거 직접 들은 뭐 피해자랑 피해자 아들은 공포감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시동생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15년 전에 못 받은 7천만 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진짜예요?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가족 사업으로 뱃일을 하십니다, 저분들이. 그 피해자 남편분이 과거에 배 사업 시작할 때 배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몇 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년 만에 좀 못하겠다고 팔라고 하셔서 피해자가 4억 2천만 원에 팔아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팔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밀렸던 인건비, 뭐 가압류 푸는데 뭐 빌렸던 돈들, 이런 뭐 부대 비용들 다 내고 나니까 총 5억이라는 돈이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배를 팔아서 4억 2천 받고 네. 근데 뒤에 뭐 이러저러하게 처리한 비용이 5억이고 맞아요. 그러면 처리한 비용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피해자가 8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받아야 할 돈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7천만 원 못 받았다는 그 시동생 주장. 이거 어떤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갑작스럽죠. 이 피해자 측 말로는요. 갑자기 이번 범행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대금 서류들이 이제 금고에 다 있어서 피해자 측 주장에는 이제 증거가 다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뭔 소리? 저도 진짜 계속 궁금했는데 이 피해자의 남편은 자기 아내와 자식이 저런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형수를 지금 계속 저짓을 하고 있던 거 그거 알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이 가족사라서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 방송에서 말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설명을 하면 피해자가 처음 시집 오셨을 때부터 시가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대요. 네? 그러니까 시동생인 가해자가 저렇게 욕을 하는 거는 30년이나 된 거죠. 이골이 났다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께서 이제 어떤 표현까지 하셨냐면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리셨고 자기 이름은 늘 XX년이었다. 늘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런 표현까지 안 쓰려고 집구석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니까요.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시가 식구들 다 같이 폭행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혼을 여쭤봤는데 자식도 있고 하니까 이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피해자께서는 남편하고도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거죠?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시고요. 이 좀 더 스토리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시가 사람들이 이제 빚이 많아서 피해자께서 대출 받으면서 이제 갚아주면서 사셨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가 사람들 편을 들기 바빴다고 합니다. 뭐 그것 좀 빌려줄 수 있지, 뭐 이런 식이죠. 아니 근데 30년 동안은 뭐 남의 편이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 아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네. 여전히 그 태도는 바뀌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남편과 아들이 통화한 녹취가 있는데요. 적반하장으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입니다. 이 가족사부터 피해자 남편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금전 요구를 한 건 도박 때문이라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해자분께서 에서 있으면서 도박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들었거든요. 빚까지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그렇게만 근황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7천만 원 달라 이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친척들은 끔찍하게 엄청 아끼셔가지고 뭐 빌려달라 돈 달라 이러면 다 주는 성격이시라. 그래서 피해자 남편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줄 거 있는지 줄 거 있다고 해야지 줄 거 없다고 오히려 받을 거 있다고 말이 되는 거야. 일을 그렇게 만들지를 말해야지.
집 앞에서 계속 대기했다가 엄마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망치 들고 머리 찍고 얼굴 찍고 그래요? 아이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빠.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예, 요즘 해라 마음대로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사람 아니라고요 아빠. 아버지께서는요 지금 이제 항상 매번 친척들이 우선시 됐던 분이시고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사건 당일 날에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 되돌아온 말은 그러길래 돈 줘야지 이러기도 하고 이제 결론에 이 모든 탓은 다 제 탓이라고. 너 때문이다. 첫 번째 원인은 어머니고 모든 최종적인 원인은 저다. 자기 부인이 죽을 뻔했는데 아이 그러길래 돈을 제때 줬어야지 이게 할 소리냐고요 이게.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다행히 뭐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지금 이 피해자분이랑 피해자 아들 얼마나 평생 힘들었을지. 그러니까 아드님이 진짜 너무 지쳐 보이셨는데 이 피해자 남편,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들한테도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뭔 재판인데요? 뭐 이것도 가족 사업의 연장선인데 결국 뭐 내 거 내놔라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 피해자의 남편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첫 번째는 피해자, 두 번째는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아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참 그것도 진짜 와. 자, 근데 이게 이 가족사라서 참 저희가 뭐 입에 담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정말 이번 사건 마무리돼서 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아드님 두 분이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시동생이 지금은 구속이 됐지만 이 징역을 살아도 몇 년 안 나올 것 같아서 되게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이 심지어 시동생은 범행 직후에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대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범행 날에요. 경찰분들이 동행해가지고 사건 현장에 오셨어요. 보자마자 저도 제 부모님을 해친 사람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막 못 쓸 말 이런 거 다 하면서 이제 사람이냐고도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왜 웃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왜 웃었는지.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마치 내가 한 말은 다 지켜. 이런 식으로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눈 마주치자마자 웃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시도가 힘들지 그 뒤로는 정말 쉽거든요. 한번 망치로 휘둘려 봤으니까. 그리고 더 치밀해질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감옥을 갔으니까 우리 원망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나오더라도 우리 안전을 좀 많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경찰분들께서. 야, 저 지경에서 씩 웃었다. 이게 약간 무슨 패스 계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지금 뭐 구속 수사 단계지만 이게 또 미수다 보니까 미수다 보니까 뭐 오래 못 살 거란 말이죠. 이 살인미수죄 형량이 감경 요소나 가중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 나와도 어차피 또 가석방될 수도 있고 그럼 맞아요.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래서 전 출소 후가 더 걱정이거든요. 뭐 전자발찌나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닐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피해자 측에서 딱 이 전자발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제 법원에서 부착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위클리 사반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국민법감정과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기각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아직 검찰 수사 단계니까 이번 사건 검찰과 법원에서 좀 잘 판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또 뭐 이사를 가셔야 하겠고 또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집에 막 그 시건 장치 막 이렇게 다 달아놓으셨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바라면서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 자, 제보 후 두 번째는 이야기는요. 택시기사 폭행한 취객입니다. 본방 내용 먼저 보고 오시죠. 이 아줌마 무슨 아줌마네? 무슨 아줌마예요? 왜 그래? 너 택시 좀 왜 하고 있어? 택시 기사를 야 여기 택시 기사를 왜 하고 있어? 빨리 야
헬스를 왜 하고 여기 와주세요. 너 있잖아. 어떻게 살아왔니? 어떻게 살았냐고. 하지 마세요. 택시기사를 왜 하고 있기는 너같이 대책 없이 취한 인간들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시는 거지?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요. 저 택시 여성 기사분이거든요. 기사분의 아드님이 사건 반장 가족분인데 제보를 하신 겁니다. 지난 6일 밤 중국 청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밤 9시경이었고 여성 승객이 탔어요. 탈 때부터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 말투가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시비 쪽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계속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왜 택시 기사를 하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치 3주 부상으로 입원해 계신답니다. 자, 뭐 단골 사건이죠. 택시기사 폭행. 아, 만취했으면 조용히 집에 가면 좋은데 이거 왜 그랬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저 기사님도 전치 3주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다치셨는데 아주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찌나 기사님 이렇게 때리는지 이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도 계속 폭행을 하잖아요. 결국 중간에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이 가해자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 후에 방송 나가고 나서 아유, 제가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사과했대요? 근데 이 위클리 사건 반장 방송 최초입니다. 어찌됐든 사과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 왔대요. 아, 진짜? 네. 오. 그런 경우가 아니,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방송이 우리 나가고 본방 나서 나가고 나서 네, 나가고 나서 자기도 그걸 본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형사분 통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싶다고 수차례 의사를 밝혀가지고요.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 말씀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형사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싶다는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번호를 드려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번호를 달라고 해서 카페에서 이제 거기 협회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만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나가시기가 좀 그런 게 때린 사람은 편한데 맞은 사람은 또 자기 때린 사람은 마주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나가서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할지 이제 또 이야기 나눠봤죠. 저희 어머니랑 불륜배라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랑 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뭐 죄송하다는 뭐 말만 이렇게 쭉 하시는데 계속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 그 앞에서 뭐 마음말로 뭐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때릴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술을 안 드셨을 때는 아예 그렇게 좀 막 나가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시고서 그렇게 됐다는데 뭐 제가 신경 쓸 건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 때린 사람을 저는 이 사람을 계속 얼굴을 봐야 돼요. 이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지도 못하면서 공손하게 말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하고 계속 마주쳐야 되는 게 아, 그러니까 그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에 취해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서 저 짓을 했다. 아, 그렇게 또 하지만 때려놓고 지능하고 통화도 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꼭 이렇게 다음 날 돼서 술이 원수다, 기억 안 난다, 미안하다 이렇게 싹싹 비는데 이러면 사실 사과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껄끄럽겠더라고요. 이게 물론 사과를 하는 게 기본 도리고 저희도 왜 맨날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막상 그 사과를 해도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저희 어머니를 때린 누군가를 제가 만났다? 아, 저는 뭐 그냥 하죠. 막 때리지는 못하겠지만. 자, 피해자께서는 사과를 직접 받으셔야 하는데 또 폭행한 이 사람 마주하기가 힘드시니까 당연히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못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보자께서도 자기도 저런 사과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잘못해놓고 다음날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끝이냐 뭐 이런 입장인데 어떤 마음인지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요? 피해자 현재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야간 운행을 아예 못 하신대요. 이 피해자께서 취객에게 폭행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라우마가 됐다고 하는데 제보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성적으로 잘 다니시긴 하는데 물리치료 계속 받으시면서 근데 이제 저녁에는 운행을 안 나가실
방송에 여러 번 다 겪으실 거예요. 말부터는 저희가 술 먹고서 이제 좀 일찍 오를 때 타는 게 택시긴 한데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탔으면 좋겠어서 분명히 술을 먹으면 좋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특허법이라고 해서 처벌도 강하더라고요. 벌금만 해도 1년 연봉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인생 망치려고 하는지. 다 이제 자기 주변에 택시를 치는 분 한두 명씩 다 계실 건데 자기 삼촌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자기 딸 아들들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을 가시는지 좀 사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술 좀 덜 드시거나. 자, 운행 중에 택시기사 폭행하면 특가법에 따라서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냥 이게 뭐 사과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합의를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술 먹고 택시기사님한테 저렇게 행패 부리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사건 반장에도 나옵니다. 자, 술 마셨으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그냥 집에 좀 가세요. 자, 두 번째 제보 후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위클리 사건 반장 더 뜨거운 이야기들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TBC